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오식 5월 논문 리딩 발표회로 데르모플라지아인 판크레아틱 덕탈 아데노칼시노마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할 이채린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캔서의 홀마크들 중 튜머 프로모틱 인플레메이션 그리고 베스큘레이처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외에도 면역 시스템 회피, 인베이전과 메타스테이시스, 증식 신호의 지록 등등이 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에서는 더 홀막스 오브 캔서에러 발췌한 부분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그 후로 이와 관련된 판크레아틱 덕탈 아데노칼시노마 논문을 3편 소개하고 팜레블루맙이라는 약물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하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 정리는 시간 관계상 그리고 다들 읽으셨을 테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논문을 읽다가 궁금증을 가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Gradations of the Angiogenic Switch입니다. 이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캔서는 엔지오제네시스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크기를 키운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판크레아틱 덕탈 아데노칼시노마, 여기서부터는 PDAC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PDAC는 하이포베스큘라이즈드 되어 있고 스트로말 데저트라고 부르는 익세시브한 스트로마들이 증식되어 있는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론먼트를 형성합니다. 이를 논문에서는 엔티엔지오제닉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PDAC는 왜 이러한 형태의 TME를 가질까요?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친 올리브로 시작하는 2009년 논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캔서의 홀마크들 중 베스큘레이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니비션 오브 헤지 오브 시그널링이 판크레아틱 캔서에서 케모테라피 드러그의 딜리버리를 향상시킨다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PDAC는 보통 젬시타빈으로 치료하는데요. 젬시타빈이란 안티메타볼라이트의 일종으로 DNA 합성을 억제하는 사이토톡식 드러그입니다. 그러나 PDAC는 특유의 하이포베스큘라이즈드한 특징으로 이에 드러그 레지스턴스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로 헤지 오브 시그널링이란 파라클라인 시그널링의 일종으로 PDAC가 하이포베스큘라이즈드하고 과도한 스트로말 매트릭스, 즉 스트로말 데저트를 가지도록 하는 신호 전달 경로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PDAC의 특징을 데르모플라지아라 부르며 이는 PDAC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데르모플라지아는 약물 전달을 방해해 드러그 레지스턴스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이뮤 시스템 작용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데르모플라지아는 우리말로 결합 조직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데르모플라지아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PDAC 셀에서 분화된 CAF, 즉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피브로블라스트가 조밀한 ECM을 구성하고 이는 하이폭시아, 이뮤노서프레션 등의 프로튜머리제닉 액티비티를 일으킵니다. 이를 촉진하는 것이 바로 헤지 오브 시그널링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PDAC의 어그레시브한 특징을 촉진시키는 헤지 오브 시그널링을 억제합니다. 이를 억제했을 때 CAF, 알파 SMA, 마이오피브로블라스트 또한 감소하는 효과를 보입니다. 이때 마이오피브로블라스트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왼쪽의 홀막스 오브 캔서에서 봤듯이 마이오피브로블라스트는 SMA의 발현을 통해 인플레메이션, 그 중에서도 와운드 힐링에 관여합니다. 이 마이오피브로블라스트가 사라지지 않았을 경우 만성염증이 발생하는데 이는 병리학에서 배웠다시피 암의 전조 현상 중 하나입니다. 바로 마이오피브로블라스트가 패솔로지컬 피브로시스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이오피브로블라스트를 즉 CAF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잼시타빈과 해지오그 이니비터인 IPI926를 함께 사용한 마우스에서는 잼시타빈만 사용한 마우스보다 데스모플라지아가 확연히 줄어들었으며 베스큘라이제이션이 활발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논문 1은 2009년 논문이었는데요.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 발표된 논문인 Recent Advances in Immunotherapy for Pancreatic Cancer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치료에 사용 중이며 효과를 보이는 약제는 폴피리녹스와 잼시타빈과 NAB 파클리탁셀의 병용요법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다만 2020년 당시 미국에서 췌장암은 세 번째로 많은 암 관련 사망자를 냈고 2030년에는 두 번째로 그 순위가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더 나은 약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데스모플라지아를 억제하는 약제를 연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보이는 EGFR, VEGF 컨비네이션 세라피에서부터 칼시 세라피까지 지속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 두각을 나타낸 약물 중 하나가 바로 팜레블루맙인데요. 이 팜레블루맙은 결합조직 성장인자인 CTGF의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로 데스모플라지아를 가속화하는 CTGF를 차단함으로써 PDAC를 치료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논문을 요약하면 팜레블루맙과 잼시타빈 컨비네이션 세라피를 진행한 환자에서 서바이벌 레이트가 올라간 것이 확인되었으며 현재 FDA가 이 약을 패스트 트랙 지정했고 3상 시험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팜레블루맙은 과연 어떤 약물일까요? 피브로젠이라는 제약회사에서 임상 시험 중인 약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CTGF를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특발성 폐섬유화, 국소 진행성 절제 불가능한 췌장암, 전이성 췌장암, 그리고 보행성 뒤랜 근이 영양증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브로시스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피브로시스는 앞에서 잠깐 설명했는데요. 와운드 힐링의 메이저한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이 도식은 제가 암의 발달 과정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인데요. 모든 암이 이러한 도식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점을 미리 설명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인플리멘토리 셀은 일시적으로 염증 작용을 일으키고 사라지지만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 만성 감염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브로시스가 일어나며 이 섬유화가 무서운 점은 이것이 비가역적인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만성 감염은 전암 단계로 진행되며 끝으로 국소적 혹은 전익성 암으로까지 발달합니다. 결론적으로 피브로시스가 암 발달에 메이저한 작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팜레블루맙은 이 피브로시스를 막아 PDAC를 치료하는 약물입니다. 그러나 2023년 기사인데요. 팜레블루맙은 특발성 폐섬유증 3상 임상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ADMD의 3상 연구 또한 중단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췌장암에는 이펙티브하게 작용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췌장암을 정복하고자 하는 연구가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로 본 논문 1에 나온 IPI926가 자연스레 생각납니다. 이것을 더 연구해보면 췌장암을 정복할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마지막 논문 데스모플라지아인 PDAC를 보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연구진은 포닉 해지오그 노가웃 마우스를 만들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알파 SMA 스테이닝이 감소하고 베스큘라이제이션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즉, 데스모플라지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EMT 마커가 증가하고 메타스테이시스가 증가했으며 결국 서바이벌 레이트가 감소하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PDAC의 베스큘라 덴시티의 증가로 펠퓨전이 동시에 증가하여 약물 전달도 증가했지만 그만큼 캔서셀이 메타스테이시스하여 오히려 서바이벌 레이트는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PDAC는 단순히 시그널링 패스웨이 하나를 막아로 해결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암울한 내용이 소개되는데요. IPI926도 결국 이상시험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소닉 해치우그 블로케이드에는 성공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페이션트 서바이벌에서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PDAC 치료의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해 보입니다. 본 발표의 내용을 6개의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번 PDAC는 데르모플라지아를 통해 프로튜머리제닉한 여러 특징을 가지며 해치우그 시그널링은 이를 촉진합니다. 2번 데르모플라지아는 피브로시스의 과정을 거쳐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형성합니다. 3번 CTGF 모노 안티바디인 팜레블루맙은 특발성 폐섬유증, LAPC, 전이성 췌장암, DMD를 타겟으로 하며 이들은 모두 피브로시스가 일어나는 질환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4번 피브로시스는 PDAC뿐만 아니라 크로닉 인플레메이션에서 전암 단계, 암 단계로 진행하는 일반적인 암의 발달 과정에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5번 해치우그 시그널링을 차단함으로써 데르모플라지아를 막을 수 있지만 이것이 페이션트 서바이벌에 도움이 된다는 획기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6번 PDAC의 치료에 있어 더 획기적이고 새로운 치료법 발견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하는 토론 및 토의 주제입니다. 왼쪽은 5페이지에 있던 데르모플라지아의 특징인데요. 팜레블루맙은 데르모플라지아의 피브로시스라는 특징을 타겟팅하여 DMD,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는 질환에도 이 약물을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데르모플라지아의 다른 특징들, 즉 하이포베스큘라이제이션, 이뮤노서프레이션을 타겟팅한 약물은 다른 어떤 질환들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하셔서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더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노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